바야흐로 정보와 시대, 만나못해 넘치는 정보의 바닷속. 대학생활에 도움될 것들로만 알차게 모아 준비했습니다. 알아둬서 나쁠 것 없는 랜선 언어나 즐기는 대학생활에 궁금한 모든 TMI를 낱낱이 공개합니다. 대학생활 TMI! 대학생이면 꼭 겪어야만 하는 주제를 선정해 출연진끼리 순위를 매기는 시간, 우리끼리 랭킹쇼입니다. 리나, 환희, 혹시 성적이 어떻게 되나요? 비밀인데요. 비밀이 어딨어요? 여기까지 나와서 비밀이 어딨어? 비밀로 할게요. 비밀이 어딨어? 그러면 환희부터 갑시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면 솔직하게. 학교를 지구라고 표현하면 저는 이제 내 핵을 뚫었습니다. 내 핵을 뚫었다. 이 정도로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내 핵을 뚫었다. 알겠다. 대충 알겠네. 지금은 예전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예전에는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올라간다. 그래서 지면으로 올라간다. 솔직히 그러면 리나는? 이거 진짜 말해야 돼요? 당연히 말해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3.8? 3.8?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저요? 당신은요? 저요? 저도 비슷해요. 비슷해요? 네, 그럼 제가 뭐가 되죠? 제가? 다들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 거 이해 못했을 거야. 바이바이. 내 핵으로 뚫고 간다고 이해 못했을 거야. 못했을 수도 있어. 지금까지 가장 잘 나왔던 성적은? 그러면? 잘 나왔을 때는 4.2. 와, 거의 만점. 4.5 만점에. 네네. 1학년 1학기 때. 가장 잘 나왔던 거? 잠깐 세상 빛을 봤는데 잠깐 세상 빛을 봤는데 존이는요? 조금 안 돼요. 4.17. 까지 갔었는데 4.17까지 갔었는데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같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좋은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는 대학생활 학점 관리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가시죠. 자,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오늘 대학생활 학점 관리 방법 다들 투표하셨죠? 투표했죠. 네. 일단은 우리 5가지 보기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리나 씨. 출석만이 답이다. 수업 빠지지 않기가 있고요. 또 맨 앞줄 앉고 질문 많이 하기, 수업 내용 정리하기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 선택하는 거, 또 교직 이수, 교환학생 등 공부하고 싶은 동기 만들기. 환희 뭐 골랐어요? 저는 무조건 출석만이 답이다. 수업 빠지지 않기. 수업 빠지지 않기.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업은 꼭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내 핵을 뚫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솔직히 출석 다 빠져도 시험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또 그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이라던가. 근데 너무 저만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직하게 그냥 다가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니, 얼마나 인간적이야. 우리도 인간적인 면이 있을 거야. 그치? 난 중간 할게요. 중간에. 분명 거짓말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명. 좋아. 리나는 뭐 골랐어? 저도 출석 저거 골랐거든요. 나는 그 코로나 전에는 2번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맨 앞줄에 앉고 질문 엄청 많이 하고 수업 내용 일부러 확 정리해가지고 하고 그게 코로나 전엔 그랬던 것 같아.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앞에 앉으면 집중력도 엄청 높아지고 왠지 딴짓도 못하고 좀 머릿속에 잘 들어오는 느낌이었어. 맞아. 그 대학교 강의 들을 때 딴짓하기가 되게 쉽잖아. 그치. 그래서 저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코로나 중에는 그냥 안 보이는 줄에 앉아있는 수준이잖아. 사실 교수님이랑 전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저게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지금은 진짜 출석? 나도? 1번? 그러면 4.2까지 기록했으니까 리나가 저 중에서 4.2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 나는 저것보다는 그냥 공부량도 중요했던 것 같아. 그냥 시험 전에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나 이런 거? 전형적인 모범 스타일. 내가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섞일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물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아예 처음부터 놨던 게 아니라 이제 할 땐 하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무래도 평균을 따지는 거다 보니까 너무 말이 길어지게 되네. 여기까지. 혹시 그러면 벼락치기 해본 경험? 벼락치기 맞지. 내가 학과가 좀 어문 계열 학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솔직히 말하면 다른 학과보다 벼락치기의 그 중요도가 조금 더 잘 발현이 된다고 해야 되나? 조금 벼락치기가 조금 더 쉬울 수가 있어. 벼락치기를 선호하는 편이었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이제 벼락치기 하지 말라. 공부 방법은 여기 있는 모범생 리나처럼. 모범생 리나처럼. 오케이. 불편해지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
실제로 우리는 좀 의견이 많이 다른 것 같아. 뭐 이런 거 하지 다른 마라, 세상에 이런 거 있는 해라, 건데.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우리가 저 대학 생활 학점 관리 꿀팁에서 좀 순위를 한번 정해보자. 우리 1번 출석 저거는 거의 이미 뭐 1등인 것 같아. 그러면 두 번째는? 두 번째? 나는 여전히 그래도 2번이 아닌가 싶어. 여전히. 맨 앞줄 앞줄 앉는 앉고 거. 질문 많이 하기. 그러니까 뭐 코로나 비대면에는 맨 앞줄에 앉는다는 건 사실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질문을 그래도 그 줌으로 수업을 해도 엄청 많이 하는 애들 있잖아. 그래도 어쨌든 질문 많이 하는 애들이 좀 더 수업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맞아. 공부를 했으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고. 나는 2등은 조금 약간 현실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수업 선택하기. 근데 이게 약간 도박성이 있어서 이게 솔직히 주사위 던지기랑 비슷한 거라서 이게 남의 얘기를 다 믿으면 안 되는데 그럼 학점을 잘 받는 수업이라는 건 뭐야? 다들 알지 않을까? 근데 학점을 잘 받는다는 건 결국에는 이런 말을 해도 되게 모르겠는데 좀 꿀강? 꿀강. 좀 수업 듣기도 쉽고 하는 노력에 비해 성과가 좀 잘 나오는 거? 근데 이게 뭐 솔직히 말해서 배우러 왔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본인들의 좀 동기나 목표가 있어서 학점이 필요한 거면은 한 번쯤은 써도 되는 좀 치트키 같은 게 아닐까? 그리고 뭐 수업마다 그 성향이 되게 다르잖아. 그치. 자기랑 맞는 성향의 교수님을 찾아서 듣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2위? 그러면 저걸 2위로? 오케이. 현실적으로. 나는 현실적으로 2위. 그래, 현실적으로 2위. 좋아, 좋아.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 3위. 3위는 조니가 한 거. 그러니까 맨 앞줄에 앉고 질문 많이 하고 수업 내용 정리하는 거. 자, 아무래도 그 4위로 아마 교직이수 교환학생이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냥 항상 적용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맞아. 그렇지. 그러니까 교직이수도 사실은 이제 사범대나 교대 이쪽에 많이 그 얘기가 되는 거고 교환학생도 사실 뭐 절대 다수가 가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렇다 보니까 막 동기를 만드는 것도 좀 되게 선택적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저거보다는 질문 많이 하는 거. 그치? 그게 좀 더 나을 수도. 그리고 또 교직이수나 교환학생 같은 경우는 저학년 친구들한테는 좀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 이게 뭔지도 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동기를 전체로 봤을 때 동기 삼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좋아. 그러면 우리는 1등은 출석, 2등이 학점 꿀강 선택하기, 그다음에 3번이 맨 앞줄 앉고 열심히 하는 거, 그다음에 4등이 공부하고 싶은 동기 만들기. 순위를 공개해주세요. 우리랑 비슷한데? 똑같아. 똑같네. 정확하게 똑같네. 우리 완전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생각하는 거 다 비슷한 것 같아. 확실히 모범생부터 나 같은 사람같이 있다 보니까 모두의 의견을 좀 반영한 게 된 게 아닌가. 그러면 혹시 이 선택지에 없었던 자신만의 학점 관리 꿀팁 같은 거 있어요? 나는 시간표 짜기. 시간표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근데 이게 저학년 때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고학년 가면 갈수록 좀 우리는 트랙이라고 해서 세분화되고 좀 고를 수 있는 것도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고르는 것 자체가 학점과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 그래서 나는 시간표 자체를 잘 짜는 게 학점의 승패를 좌우하는 길이 아닌가. 나도 좀 동의하는 것 같아. 그 약간 수업들이 다 예를 들어 오전 9시에 몰려있으면 나중에 다시 들어야 돼, 그 강의. 오전 수업 절대 안 돼. 힘들어, 진짜. 절대 안 돼, 절대. 그게 전혀 이해가 안 되거든. 그치. 이해가 돼도 금방 날아가. 그리고 이제 수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바로 다시 침대로 들어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간 맞아.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다른 한쪽 귀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좀 본인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좀 수업을 배치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아침형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나는 이른 수업을 듣는 거는 솔직히 좀 반대인 게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막상 대학생이 돼서 수업을 듣다 보면 아침형인 인간은 정말 힘들다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굳이 약간 난 이렇게 살아야지 약간 자신의 그런 목표와 로망들을 너무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본인 현실에 순응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환희는 아침 수업이란 건 사람 할 짓이 못 된다 이런 건데 그치. 리나 어떻게 생각해? 근데 저는 약간 그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 되게 중요해서 약간 아침에 일찍 끝내고 오후 시간을 활용하는 게 저는 좋더라고요. 나도 길어. 난 밤이 길어. 난 밤이 길어. 사실 정답은 없는 것 같아. 대학생들이 막 어떤 스케줄을 따야 되고 정답은 없는 것 같지만 좀 본인이 익숙한 타입이 있어. 아침에 일어나면 전혀 집중이 안 된다던가 뭐 밤늦게 집중도가 제일 높다던가 그렇지. 본인의 사이클에 맞춰서 좀 그냥 자유롭게 아무도 뭐라고 안 하니까 대학생들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 그냥 시험 기간의 시간을 어떻게 쓰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그렇지. 나는 벼락치기를 하는 것도 그 전의 시간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 진짜 며칠 너무 힘들어. 그치. 아. 그 전에 나는 정치학 전공이었는데 정치학은 외운다고 이렇게 사지선다로 찍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논술이야. 그렇다 보니까 전날에 이렇게 읽는다고 그게 전부 다 흐름이 이해가 되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나는 항상 한 3주 전부터 그냥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그냥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 저는 제가 다니는 학과 특성상 되게 다양한 과목을 공부를 하는데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저는 벼락치기로 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은 꾸준히 해왔던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공부 스타일이 다른 거고 그래서 뭔가 실험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 아,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과목은 잘 나오네?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거는 안 나오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방법이 뭔지 계속 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봐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럼 시도를 할 수 있으면 한 학기 정도는 버려도 된다. 그리고 그 공부하는 중에도 이게 내가 좀 잘 습득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계속 그 과목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학생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아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 나도 이거 준비하면서 처음 봤는데 상당히 SNS에서 이미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한번 같이 보자. 저게 뭐야? 이게 약간 이게 뭐야? 내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약간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들의 뇌구조? 약간 이런 정말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약간 우리 항상 막 시험 기간에 이거 시험 던질까? 그러면 이거 학고 맞을 각인데요? 막 이러고 와 이상한 교수님 생각 많이 하고 이러잖아. 맞아. 근데 나는 좋은 교수님이랑 듣고 싶은 강의가 학고맞은 각이 나오나? 근데 나 오히려 반대 생각인 게 이게 내가 얘기해서 약간 신빙성이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왜? 나 이제 포기했어 이미지. 좋은 교수님이고 본인이 듣고 싶은 각이면은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학고맞을 각이 줄어들지 않나? 아 물론 근데 약간 좋은 교수님이시다 보니까 보통 좋은 교수님이시면 학구열도 넘치시고 하다 보니까 좀 커리큘럼 많이 빡세잖아. 근데 맞아. 그래도 본인이 듣고 싶은 강의고 좋은 교수님이면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리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됐나?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막상 듣기 시작하면은 인식이 그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 아 이거를 들었으면 안 된다. 교수님이 나중에 학점을 잘 준다는 걸 알고 있을지언정 지금이 너무 힘든 거야. 아 그렇지. 그리고 진짜 그 환희가 얘기한 대로 좋은 교수님 너무 빡세. 맞아. 아 진짜 빡세. 그 내내 힘들잖아, 학기 내내. 그리고 수강생이 많잖아. 그렇지. 막 애들한테 다 공평하게 시험을 내려니까 엄청 엄격하게 그렇다 보니까 엄청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내고 어렵고 공부를 이러니까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나도 실제로 학고맛을 각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나는 말 되는 것 같아. 또 얻어가는 거라고 하면 또 강의 평가에는 그런 거 있잖아. 좋은 교수님이 이런 거 딱 찾을 때 그런 댓글 달린 거 보면 얻어갈 게 진짜 많은 수업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얻어갈 게 학점이 아니라 뭐 병을 얻어간다든지 스트레스를 얻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시는 대학생 분들도 강의 평가에 절대 속지 마세요. 실전 현실과 이상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네, 그 뒤에 있는 속뜻을 해석한 능력이 학점과 연관되는 가장 큰 부분이 아닐까. 또 하나 더 생각하게 되네요. 그러면 사실 진짜 시간표를 잘 짜는 게 중요하잖아. 그리고 우리가 강의 평가를 진짜 많이 들여다본단 말이지. 그렇지. 물론 거기는 허수도 많아. 환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많지. 그러면 약간 그 속에서 진짜 진주를 찾아내는 방법 혹시 아는 게 있나? 나는 그건 있어. 강의 평가는 믿지 않아. 그러니까 리뷰는 믿지 않는데 별점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런 소문이 돌았거든. 에브리타임 강의 평가를 교수님들이 본다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나쁘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리뷰는 나쁘게 남기지 않고 그 대신 별점으로 테러를 하거나 별점으로 후하게 매기는 경우도 있어. 열에 8은 성공하는 것 같아. 실제로 나도 덕후 많이 받고. 나는 강의 계획서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인데 맞아. 그 계획서 보면 이제 한 학기가 대충 어떻게 흘러갈지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제 만약에 과제가 너무 많아. 혹은 시험이 너무 많아. 그러면은 나는 과제가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더 편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것도 판단을 해서 강의 계획서를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듣는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나도 완전 둘 다 동의해. 우리 오늘은 대학생활 학점 관리 꿀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사실 뭐 대학교
놀러 온 거 아니지. 아니어야 맞고 원래는 굉장히 비수가 꽂히는데 엄마 아빠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놀러 오기도 했지. 놀기도 해야지. 그럼. 저기저 놀아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목표는 항상 뭐다? 장학금도 받고 놀기도 논다. 그날까지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화이팅 해야 돼, 진짜. 우리 모두 장학금 받고 학교 다니는 그날까지. 대학생활 TMI가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응원은 우리가 할게. 공부는 누가 할래?